전라남도 교육감 인수위원회가 앞으로 4년을 이끌어갈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능 점수와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두루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남 군곡리 폐총 발굴 조사 결과 대규모로 제사를 지낸 흔적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이 일대가 국제무역항으로서 번성했다는 근거가 확인됐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서 우주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전남도는 우주발사체 특화산단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갯벌을 보존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됩니다. 갯벌을 보호하면서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구 용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서 우주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고흥을 중심으로 한 우주발사체 산학협력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밑그림 작업을 마쳤고 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누리호 발사의 성공은 대한민국 우주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자력으로 실용급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겁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에 힘입어 국내 우주 산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에서는 고흥을 중심으로 한 우주 발사체 산학협력지구 조성이 기대됩니다. 전남도는 고흥나라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전남을 국가 우주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나라 우주센터 인근을 과기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받고 전남도는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7대 핵심 과제를 내놨습니다. 우주발사체 산학협력지구 지정과 함께 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본부 유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주변으로는 우주발사체 특화산업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 발사체 기업을 위한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중력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우주과학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관련 사업이 포함된 만큼 산학협력지구 지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지구 지정과 별개로 우주발사체 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흥 복내면 일원에 조성될 특화산업단지에는 발사체 제조기업과 부품 제조기업, 연관기업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지난 2월 타당성 용역에 들어갔으며 다음 달 중으로 산단 지정 계획을 국토부에 신청할 방침입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는 가운데 전남도와 고흥군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남도 교육감이 바뀌면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인수위원회가 꾸려져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점검이 한창인데요. 주요 내용을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대중 교육감 당선인은 선거 구호를 반영해 인수위 이름을 전남교육 대전환 준비위원회로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 활동 과정에 많은 사람의 뜻을 반영하고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2일 열린 첫 브리핑에서는 다양한 논의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전남은 지난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인수위는 학생의 창의력을 높이는 역량 중심 교육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초학력과 수능 점수 향상에 대한 학부모 요구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수위는 중학생 교육력을 높이는 사업이 전개되고 있지만 평가가 없었다며 중학교 3학년부터 입시 진학진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수능이라는 평가 방식이 미래 교육 역량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도 동의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에 대한 분명히 중요성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교는 우리 학생들의 학력 제고를 높이는 건 최소한의 임무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 교육력이 저하되고 있다. 그래서 인수위는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를 구분해 운영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공교육이 가진 비민주적인 문화와 지식 위주 교육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9개 학교에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부서별 사업이 연결되지 못하고 교육 과정과 수업이 효과를 봤는지 의문이 제기되면서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혁신학교의 목적이 초반에는 비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개선하는 거 이런 데 좀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하면 이제는 배움 중심 수업이라든지 수업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과연 예산만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느냐? 타 지역 학생을 유치하는 농산어촌 유학 정책에 대해서는 인구 소멸 위험이 높은 전남의 고육지책이지만 전남 학생과 역차별 논란이 있는 만큼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교장 공모제에 대한 평가와 학교에 부담을 주는 사업은 없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다음 달 중순 최종 보고회를 통해 교육 정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남도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갯벌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연구 용역은 한국자치경제연구원 등 세계 기관이 공동으로 갯벌 주변 환경과 관리 방안, 관광 활성화 방안과 인식 증진 계획 등을 1년 동안 진행합니다. 세계 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은 총 면적 1,300여 제곱미터로 이 가운데 신안군이 전체의 85%로 가장 많고 순천시와 보성군이 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국내 갯벌 총 면적 가운데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계가 인력 수급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전남 서남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장이 마련됐습니다. 23일 현대호텔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선박수주가 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오히려 일감을 반납하고 있는 현실이 조명됐고 비자 제도 개선 등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전남 서남권의 대표 조선사인 현대사무중공업과 대한조선은 최근 선박 수주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중소조선사들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작업 물량을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사적 449호이자 철기시대 이후의 생활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해남 군곡리 폐총 일대에서 대규모로 제사를 지냈던 흔적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해남 군곡리 일대가 국제무역항으로서 번성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굴 조사가 한창인 해남 군곡리 폐총 일대입니다. 중앙에 자리 잡은 건물터에서 제사를 지낼 때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와 동물뼈가 발굴됐습니다. 일반적인 지배 구조와는 다르게 건물 중앙에 화로가 있었던 흔적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을의 중심부를 상징하는 거석 기념물이 있었던 공간도 나왔습니다. 모두 고대 항구 마을의 제사와 관련된 흔적들입니다. 중앙부에 거석 유적이 있는데 당시 제사를 지냈던 건물터가 함께 조사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아주 귀중한 유적이고요. 해남 군곡리 폐총의 8번째 발굴 조사에선 제사시설과 함께 고대 마을의 흔적과 유물이 확인됐습니다. 유적지 남쪽에선 수백 개의 집터가 모습을 드러냈고 마을을 방어하기 위해 팠던 도랑까지 모두 82기의 유구가 발견됐습니다. 삼국시대 대표적인 무덤인 이른바 석광묘에선 사람의 뼈가 항아리에 담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선 처음 발견된 사례입니다. 중국 신나라 때 쓰던 동전과 청동고울 조각은 고대의 해남 군곡리 일대가 국제무역항의 기능을 갖췄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해남의 마을 문화의 정체성으로 보자면 해양을 기반으로 성장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국제적이고 다양성이 짙은 그런 유구라든가 유물 그리고 유적들이 확인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40년에 가까운 발굴 조사를 거치면서 철기시대의 대표 유적지로 꼽히고 있는 해남 군곡리 폐총. 앞서 발견된 조개더미에 이어 주거 공간과 해상 교류의 흔적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한중일 교류 역사도 입증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가 개최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다음 달 여수에서 펼쳐질 예정인데요.
박람회 개최 이후 관광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어온 여수시는 이번 기념사업을 발판 삼아 제2도약의 포부를 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10년 전 5월 열린 여수 세계박람회. 관람객 800여만 명이 다녀갔고 박람회 개최 준비 과정에서 확충된 항만과 도로 기반 시설 등으로 지역 발전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여수시는 박람회 개최 10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해양 관광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계획. 10주년 기념 행사는 리멤버 2012 싱어게인 여수를 주제로 다음 달 22일부터 31일까지 박람회장을 비롯한 여수 지역 곳곳에서 풍성한 볼거리로 펼쳐집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싱어게인 여수, 그리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댄서 스트릿 경연대회도 꼬마 탄소 미술제라 해가지고 거기서 공모된 작품 중에서 2012점을 뽑아서 타일 벽화로 제작해서 박람회장 안에 설치할 겁니다. 아마 사후에 좋은 포토존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수시는 이번 행사가 2026 여수 세계선박람회 성공 개최와 33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한 열기를 이어가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박람회 홍보 기간 동안에 홍보 부스를 마련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연계하고 가야 할지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 계획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여수 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 행사.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지역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았던 10년 전 그날이 다시 재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의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은 여수 47명, 순천 33명, 무안 30명, 목포 28명 등 20일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망자는 없었고 위중증 환자는 5명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목포시가 매입한 근대 건축물이 마술 카페로 활용됩니다. 목포 마술 카페는 휴식과 체험을 제공하는 장소로 24일 공식 개관과 함께 주로 청소년을 위한 마술 강연과 관광객을 위한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술 카페는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의 시작점인 옛 심상 소학교 강당과 목포 근대 역사 2관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전기차가 순천에서도 시범 운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남 순천과 서울 강남, 강원도 강릉 등 자율주행 전기차 시범 운행지구 14곳을 발표했습니다. 순천에서는 KTX 순천역과 순천만 국가정원 사이를 오가는 자율주행 미니버스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자율차 시범 운행지구에서는 민간기업이 자율차를 활용해서 여객과 화물 유상 운송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숲길이 조성됩니다. 여수시는 사업비 9억여 원을 투입해 석창 사거리부터 주사 마이씨 일원 3km 구간에 아기 동백과 이팝나무, 영산홍 등을 심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성 사업은 이달 말 착공해 10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해양공원 음식점 호객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해양공원과 낭만포차 음식점 33곳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 점검과 시민 제보 접수로 진행됩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영업소 외부 또는 길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모든 행위와 영업소 내부를 지나가는 손님을 상대로 손을 흔들어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강진 하저항에서 감성돔 치어 14만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이번에 방류한 감성돔은 5에서 6cm 크기의 치어로 감성돔 서식 특성상 이동 범위가 넓지 않아 수산자원 조성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진군은 뱀장어와 농어, 낙지 등 다양한 어종을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